이게 일단 아무도 안 들어오지만 저 혼자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보셨을까요? 저는 맨 처음에 편의점 알바, 그리고 우동집 알바 이런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6년 차 시간이 되는 동안 계속 카페 알바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페 알바라는 게 그 저한테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된 거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체력적으로도 좀 덜 힘들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카이사르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릴까요? 이게 마이크를 저럼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감사합니다. 맛밤님, 안녕하세요. 혹시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카이사르님, 감사합니다. 제가 카페 알바만 지금 6년차로 하고 있고, 띠아모, 이디야를 거쳐서 지금 스타벅스에 11월, 12월, 1월 지금 3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혹시 카이사르님은 그러면은 카페 알바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계속 이디야에서만 했다 보니까 좀 뭐랄까 갇힌 듯한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스타벅스라는 곳에서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다들 쓰고 다니고, 아무래도 카페가 공공장소다 보니까 공공장소에 이런 마스크 쓰고 이런 아무래도 바이러스 발병이 그런 발병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아니요, 아니요, 맛밤님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바이러스가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 마스크 쓰고 잘만 다니더라고요. 저희는 또 근처에서 확진자분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더욱더 진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잘 다니나 봐요. 마스크만 쓰면 뭐. 네. 혹시 카페 알바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물어봐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27살이고요. 저희 매장에도 30대이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카페다 보니까 회사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카이사르님, 네, 스벅 커피 중에 추천하는 것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돌체 라떼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돌체라떼 혹시 드셔보셨나요? 맛밤님? 카페 알바하면 커피 무료로 먹을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카페면은 사장님 재량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제가 다녔던 이디야들도 사장님 재량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았고 저는 제가 일했던 이디야에서는 계속 무료로 무제한으로 혼자 먹었었는데 스타벅스는 하루에 2잔씩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2잔씩 포스에 찍어가지고 벤티 사이즈로 먹을 수 있고 카이사르님 전 핫초코에 샷 추가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시그니처 초콜릿에 샷 추가해서 먹어도 되지만 카페 모카라는 메뉴가 또 따로 있는데 그럼 별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그니처 초콜릿에 샷 추가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고 맨 처음에 카페 알바를 하고 싶었던 계기가 그런 음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약간 로망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네네. 카이사르님. 맛있죠? 음료에 대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로망이 있어서 편의점도 그랬고 편의점에 왜 로망이 있었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도 로망이 있어서 했었고 카페 알바도 로망이 있어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음료 만드는 모습이 뭔가 재밌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자체가 사람이 좀 재미없는 일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을 찾다가 보니까 카페를 오게 됐어요. 카페 알바 맨 처음에 레시피 외우는 것만 처음에 잘 견디면은 익숙해지고 나면은 진짜 재밌다고 해야 되나? 시간도 잘 가고 스타벅스 정책이 약간 손님들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잘 맞는 분들은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밤님, 손님이 이거 주문하면 좋다 하는 음료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왜 알바생들이 조금 비싼 음료를 골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조건 아메리카노가 아무래도 제일 주문하면 좋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만들기 어려운 음료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아이고 만들기 어려운 음료 주문해 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특이한 음료 만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일반 그냥 알바생들은 다 아메리카노 제일 좋아할걸요. 속으로 아메리카노 제발 아메리카노를 시켜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혹시 유튜브에서 저를 아시고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제가 유튜브 아쿠마림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번도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색한 감이 소통도 해봤어야지.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건데 전 지금 굉장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디야에서는 혼자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호흡을 맞추거나 이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스타벅스는 최대 막 5명도 같이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호흡도 좀 중요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아무래도 카페 일을 했던 게 좀 약간 꿀 빨려고 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스타벅스는 또 다르더라고요. 스타벅스는 그냥 음료 만드는 거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얼음도 안에서 퍼와야 돼요. 맥도날드 혹시 알바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제 동생이 해봐가지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게 안에서 막 얼음을 한 보따리 퍼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음료 만드는 바에다가 막 퍼와야 되고, 그래야 돼서 힘도 많이 필요하고요. 마감할 때는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넓은 홀을 혼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야 바 마감 혼자 해야 되고, 홀 마감 혼자 해야 되고, 뭐 그런 업무, 컴퓨터 업무 적은 거 보는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3-4명이서 같이 마감을 하는데, 홀 청소도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아니면은 카페 알바에서 항상 요구되는 그런 정신적인 진상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이랑도 약간 대화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님, 이디야에서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콜릿 말씀하시는 거죠? 음료를 제일 좋아하는데 스벅에서 비슷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주문해야 하나요? 수벅 주문하는 거 어려워요. 네, 저도 맨 처음에 스타벅스를 잘 안 갔던 이유가 수벅이 조금 주문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손님으로서는 스타벅스를 조금 잘 안 갔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조금 더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골들에게 또 적합하게, 많이 다녀본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어려우신 분들은 스타벅스 어플을 까셔가지고 거기다가 사이렌 오더라고 하죠. 그걸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게 그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스타벅스에서 제일 처음 낸 거기 때문에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민트 초콜릿이라는 음료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즌 음료로만 나오는 음료여가지고 그거를 비슷하게 먹으려면은 지금은 없고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도 민트 초콜릿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거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그거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워요. 네. 또 혼자 질문하고 혼자. 그리고 이디야에서는 제가 계속 앉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 올 때만 이렇게 일어나고 막 핸드폰 하고 있어도 됐었고 막 이랬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핸드폰도 못하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그냥 이디야에서 계속 다른 이디야로 그냥 계속 할 걸 조금 후회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로 그냥 옮기기를 잘한 것 같고,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좀 알바 개념보다는 직원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리고 돈도 이번에 설을 세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돈을 비슷한 시간을 일하는데도 돈을 훨씬 많이 주고
복지가 진짜 좋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무래도 이곳에 뼈를 묻어야 할 것 같네요. 또, 또 무엇을 얘기해 볼까요?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카페 진상에 관련된 얘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진상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얘기해 볼 예정이고요. 또, 맨 처음에는 그 이디야에서는 그냥 제가 그 이름이 있으면은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닉네임으로 서로를 불러요.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지어가야 돼가지고 그 닉네임으로 불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런 오글거리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두려웠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닉네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게 면접 합격 어떻게 하냐? 처음 면접 어떻게 보셨냐? 뭐 추천 음료가 뭐냐? 이런 것도 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맛빠님이 물어봐 주신 것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질문인데 스벅에서 사이렌 오더하면 손님 닉네임으로 부르는데 가장 기억 남는 이름이 있나요? 그게 옛날에 맨 처음에 사이렌 오더를 했을 때는 그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이름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제한도 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뭐 세젤 예쁘니? 언년이 남편? 뭐 이런 게 그나마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면접은 바리스타 자격증은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아무나 카페 알바 경험이 없으신 분도 다 가능하고요. 바리스타 자격은 따로 필요 없고 스타벅스 안에 들어오시면은 따로 커피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따로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있고 따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어요.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돼가지고 그게 제가 6, 7시간을 거의 일하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게 숨 쉬는 것도 불편하지만 이게 마스크를 귀에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버스 타고 다니면서 쓰거나 잠깐 뭐 15분, 20분, 최대 뭐 1시간 이렇게 쓸 때는 몰랐는데 6, 7시간 동안 쓰려면은 진짜 죽어나요. 귀가 막 그 끈에 잘리는 것 같고 막 숨은 막 러쉬 뛸 때 숨은 차가지고 막 과호흡 올 것 같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는 이거 1달 동안 끼고 있었다 그래요. 이거 코로나도 1달 껴야 되고 이래야 되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막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이것저것 껴입고 막 하는데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처음, 지금은 그때 이디야 혹시 유튜브에서 보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카페 브이로그를 했었고요. 그것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 카페 알바를 처음에 이제 카페 알바 했던 거는 기억도 안 나네요. 처음에 카페 알바 했던 거는 띠아모를 했었는데, 띠아모는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지? 그게 삼성? 무튼 그것도 어디 이디야를 따라오려고 따로 만든 카페 프랜차이즈였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했을 때는 레시피를 외우지는 않고 거기 레시피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디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 그때부터 혼자 일했기 때문에, 혼자 일하려면은 그렇게 보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웠어야 됐죠. 그래가지고 레시피를 열심히 외우고, 그때부터 2015년부터 이디야에서 했으니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0월 달까지 이디야에서 했었고, 그때도 다른 이디야로 또 넘어가려다가 모르겠어요. 왜 스타벅스가 제가 일했던 데는 다 망해가지고 사장님이 바뀌거나 망하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거의 파괴왕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새로 스타벅스 가면은 스타벅스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가게 됐죠. 하지만 스타벅스도 이제 뭔가 지금 제가 일하는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굉장히 슬픕니다. 다 떠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고, 저는 또 그런 게 어색한데, 새로운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힘든데 또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래도 이제 저는 3개월 차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많이 익숙해졌어요. 제가 또 익숙해진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음에 올 때는 더 얘기할 만한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가져와야겠다. 생각보다 1시간이 길군요. 오케이. 오호. 이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확실히 그 스타벅스는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더 처음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스타벅스가 확실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로망만 보고 오면은 확실히 힘들어서, 어느 프랜차이즈나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프랜차이즈든 힘들기 때문에 첫날에는 되게 분위기 적응하게 해주고, 첫 주에 업무 파악하게 해주고, 그리고 레시피 외우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적응만 하면은 어떤 알바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두려움을 조금 떨쳐내시고. 맛밤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왜 스타벅스는 아인슈페너가 없어요? 그게 저도 이디야 때 그런 비슷한 음료가 그 콜드브루 화이트 비엔나 나오기 전에는 없어가지고 막 혼자 더 이렇게 만들어 먹고, 휘핑크림 위에 어떤 분이 아메리카노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휘핑 올려서 드시더라고요. 그게 아이슈페너죠. 다 혼자 알아서 만들어 드신다니까요. 이렇게 고객님들이 대단합니다. 그게 아인슈페너라는 게 원래 아메리카노 위에다가 그런 꾸덕한 크림을 올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렇게, 근데 조금 그 휘핑크림은 조금 더 단단한 크림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도전을 하지 못해봤어요.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인스타 감성의 그런 카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는 또 BTS랑 콜라보 해가지고 퍼플 뱅쇼를 팔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스타벅스 빠순이의 제안. 저도 아인슈페너 좋아하는데 그런 유행에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스타벅스는. 자체적인 개발은, 와, 진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새 음료가 나와서 그 어느 프랜차이즈보다 대단한 것 같아. 뭐 이벤트가 하나 끝나면 다음 게 또 외워야 되고.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만 찍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은 혼자 막 생각만 해도 되는데, 편집점이 있으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막 잘라내면 되는데, 와, 이거 생방송은 어렵네요. 너무 예뻤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뭔가요? 모네모네님.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메뉴, BTS와 함께하는 블루밍 퍼플 뱅쇼입니다. 카이사르님 감사해요. 저는 또 오피스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BTS의 인기가 이런 오피스가에까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네모네님 블루밍 퍼플 뱅쇼 맛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 전에 나왔던 화이트 뱅쇼 드셔보셨나요? 화이트 뱅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블루밍 퍼플 뱅쇼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맛이에요. 방탄 그거 맨 처음에 MD랑 같이 나왔을 때, 저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는데 막 줄까지 서가지고 MD랑 그런 음료랑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탄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역시 나한테만 인기 없다고 인기 없는 게 아니었어. 그게 막 진짜 그 컵이랑 아이패드 노트북 파우치랑 이런 게 있었는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스타벅스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스타벅스는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문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조금 들어와요. 이디야 이런 데는 뭔가 조금 더 연령층이 고객 연령층이 조금 더 높은 느낌? 저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이디야가 조금 이디야 평균치보다도 더 고객 연령층이 높은 데에서 일했다 보니까 그런 진상들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차별일지 모르겠는데 고객 연령층이 조금 높은 곳에서 진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는 확실히 조금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조금 진상이 덜한 것 같아요. 원재료 퀄리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위생은 진짜 스타벅스가 최고라는 거. 와, 이걸 또 닦나 싶을 정도로 또 닦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디야는 진짜 깔끔한 사장님이면은 확실히 지켜주시고 그런데 스타벅스는 그게 모든 매장이 다 직영점이다 보니까 그게 가맹점이 아니라 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진짜 위생이 철저해요. 그 내부 품질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위생적으로 다 거기 나와 있는 유통기한보다 훨씬 빨리 다 버려버리고 근데 이디야는 그게 사장님 재량이고 근데 재료의 퀄리티는 이디야도 자체적으로 그 재료들을 생산하고 스타벅스도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퀄리티 차이까지는 모르겠고 음료 맛은 막 크게 막 스타벅스가 맛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질이 좋고 이러니까 비싸겠죠? 비싸기는 확실히 비싸요. 녹차 같은 경우도 이디야는 뭐 비싸봤자 차 종류가 3,000원 이러는데 와 스타벅스는 차 종류도 막 5, 6,000원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디야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 저는 브라우니 쇼콜라도 좋아했었고 원래 제가 근데 알바는 했지만 이디야를 손님으로서는 잘 안 갔어요. 그래도 제가 즐겨 먹었던 음료들은 브라우니 쇼콜라에다가 샷 추가해서 먹은 거랑 또 그 블렌딩 티 종류들도 맛있었고 그것도 약간 스타벅스 따라한 건가? 스타벅스 따라한 게 꽤 있거든요. 그 모카 소스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지? 옛날에 이디야 맛있었던 음료. 요즘은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먹었지? 저는 맨날 라떼만 먹어가지고 아이스 라떼에 얼음 없이 먹는 거. 살구차도 괜찮았고 홍시 주스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진 않지만 그게 되게 아이스 홍시 이런 거 같아가지고 맛있고요. 옛날에 나왔던 베플레치노도 맛있었는데 고구마 라떼, 민트 모카 이런 것도 많이 먹었고 그 블렌딩 티 종류 중에서는 석류 애플라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디야는 그게 사장님이 가맹점이다 보니까 다 사장님이 다 그 가지는 매장이어서 이게 재료에 조금 야박해요.
그래가지고 알바생들이 뭐 그렇게 비싼 재료의 음료를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서 막 눈치 보여가지고 잘 못 먹었는데 무제한이라고는 하지만 스타벅스는 뭐 비싼 음료더라도 벤티까지 하루에 2개씩 먹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아예 정해줘가지고 정해놓고 그렇게 확실하게 주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디야 그것도 맛있어요. 딸기 쉐이크. 쉐이크 종류가 그렇게 꾸덕꾸덕 해가지고 그건 녹아도 약간 진한 딸기 우유처럼 맛있었거든요. 음. 음. 스타벅스 조금 더 널널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으시면은 이디야가 낫고 확실히 나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는 게 좋다. 나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진짜 체계적이에요. 스타벅스는. 와 이렇게 체계적인가? 진짜 일반 회사보다 체계적이야. 체계적인 걸 원하시면은 스타벅스가 좋습니다. 진짜 체계적이에요. 거기 아예 진상 대처 매뉴얼도 있고 손님 분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매뉴얼도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맨 처음에 바리스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보다 상급자인 슈퍼바이저라고 있잖아요. 바리스타가 맨 처음에 들어가면 바리스타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되고 그 다음 계급이 부점장 그 다음 계급이 점장인데 나보다 항상 상급자인 사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진상이 오면은 그 상급자를 부르면 돼서 내가 조금 책임을 덜 져도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내가 그런 상급자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조금 더 책임을 져야 되는 점이 있긴 있겠죠.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진상썰이에요. 진상썰을 위해서 지금은 충전 중인 단계입니다. 저는 진짜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스타벅스로 가게 되면 제일 두려웠던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그거였는데 생각보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6명? 이렇게 대거 체인지 될 예정이어가지고 조금 두렵지만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유튜브에도 놀러오세요. 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횡설수설, 덜 횡설수설한 모습 오늘 진짜 개 횡설수설인데 조금 더 덜 횡설수설한 모습 잘라가지고 편집된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스타벅스는 누가 뭐래도 손님이 왕이다예요 진짜. 손님이 해달라면 다 해주고 진상 부리면 진상 다 받아줘야 되는 그거여가지고 조금 와 이것도 해주나? 이런 건 있어요. 와 이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네. 막 대놓고 와가지고 이거 고객의 소리에다가 적을 거라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죠. 확실히 그리고 제가 이디야 브이로그 찍었을 때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얼음 왜 이렇게 많이 넣냐고 그거였는데 와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얼음이 많이 넣는다는 거지? 이랬는데
스타벅스는 확실히 얼음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스타벅스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괜찮다. 제 와. 맞아. 와. 여러분들 지금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하고 계신가요?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저희 아예 그래서 마스크가 매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첫날에는 이게 권고였거든요. 마스크를 쓰는 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였는데 둘째 날부터는 강제로 다 쓰는 거였어가지고 메르스 때는 한 달까지 썼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거 그 본사에서 교육받을 때는 매장 겨울에도 더워가지고 반팔만 입어도 된다 그랬는데 너무 추워요. 이디야는 진짜 매장 바이 매장이어서 스타벅스도 그럴까? 스타벅스는 아직 제가 매장을 하나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인폭이 좋은가? 사람이 잘 걸려서 이번 매장은 사람이 잘 걸려서 아주 무난하게 적응을 했는데 이디야는 그런 것도 많았어요. 진짜 제가 아무래도 좀 이디야만 계속 했었고 아르바이트 자체를 오래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매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는데 다들 저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뭐 새로 다른 매장으로 옮기거나 그러면은 텃세도 장난 아니고 어린애들이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는지. 사장님도 매장을 이디야 본사가 있긴 있지만 그냥 사장님 개인 카페인 것처럼 거의 뭐 굉장히 매장마다 메뉴 만드는 법도 가지각색이고. 텃세썰과 제가 맨 처음에 그 어떤 큰 매장으로 옮겼을 때 저는 항상 믿을만 했어요. 왜냐면은 이디야 때는 믿을만 했는데 미들이 확실히 커피만 만들고 가면 되는 그거기 때문에 쉽기도 하고 그래서 믿을만 했는데 마감에 있는 친구가 원래 마감이 하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매장에서의 마감의 업무가 쓰레기 이제 나가면서 버리고 뭐 그런 거였는데 매장에 있는 재료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미들에 나온 쓰레기는 미들에 버리라면서 당당하게 저는 약간 좀 무섭게 생겼나? 걔네들 기준으로 무섭게 생겨서 그런가? 저한테는 말을 안 거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가 순하게 생겨서 그런지 그 친구한테 막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가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막
매장에 있는 재료, 만약에 모카 소스 이런 것도 나가지도 않는데 막 대여섯 통씩 만들어 놓으라 그러고 지가 만들기 귀찮으니까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아예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 이 친구한테 얘기하냐고 내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가 하더라고요. 그 점장님한테 다 일렀어요. 그거 유통기한 다 넘어버리는데 많이 만들라고 지가 그런다. 그리고 그 매장은 또 창고가 밖에 따로 있어가지고 가져오기 귀찮잖아요. 웬만하면 안 가져오고 싶은데 막 서로 미루고 막 가져오라고. 결국 걔도 그만둬가지고 괜찮았긴 한데 거기는 점장님도 문제고 확실히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장님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체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스트레스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진상 고객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않으면은 카페 알바 일 자체는 진짜 괜찮아요. 특히 저는 이런 말 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는데 저는 손님이 많은 것도 좋아하고 손님이 와가지고 막 만들기 어려운 그런 메뉴도 시키는 걸 좋아하고 진짜 별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막 바쁘게 일하면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좋던데 저는 근데 일복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하는 데는 다 망하고 와 스타벅스는 진짜 안 망한다던데 제가 이제 망하게 만들 필이에요. 제일 만들기 어려운 메뉴가 뭔가요? 제일 만들기 어려운 메뉴는 이디야에서는 좀 안 섞이는 메뉴? 위에 올라가는 게 많은 메뉴? 이런 메뉴인데 그냥 굳이 저는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건 따로 없었어요. 그 개인 카페들은 막 이것저것 많이 올리고 뭐도 갈아서 넣고 막 이러는데 이디야나 스타벅스나 조금 만들기 쉬운 메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어려운 게 이디야에서는 브라우니 쇼콜라가 그렇게 안 섞여요. 안 섞여가지고 그 거품기 조그맣게 생긴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막 진짜 거의 1분을 막 섞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고 20 라떼도 진짜 안 섞였었어요. 근데 스타벅스로 넘어오면서 좋은 게 섞는 메뉴가 없어요. 이디야는 다 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섞었어야 됐는데 스타벅스는 다 뭐라 하지? 액체로 되어 있는 메뉴여서 따로 섞지 않아도 되고 섞어도 가볍게 섞는 정도? 근데 그건 진짜 확실하게 스타벅스는 진짜 노동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 있는 시간 외에도 레시피가 외우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오히려 이디야보다 스타벅스가 훨씬 외우기 쉽게 체계화되어 있다 해야 되나?
음, 와, 저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ED 할래, 스타벅스 할래 하면은 스타벅스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EDI에서 5년 했던 거를 스타벅스에서 했으면 지금 부점장일 텐데. 아깝다. 그리고 돈도 훨씬 많이 주는데. 이게 막 명절 때 돈 주고 뭐 상반기 하반기 일 열심히 했다고 성과금 주고 막 주휴수당 똑바로 챙겨주지 뭐 식대 보조비 나오지 이러니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무래도 근데 레시피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똑같은 게 나가려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모르겠어요. 얼만큼 더 스팀을 잘하냐? 근데 스타벅스는 다 자동화 기기이기 때문에 이디야 일반 고객님들에 따라서 좀 특정 인물이 만드는 게 더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똑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원칙적으로는 다르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 똑같이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음, 똘비님, 별다방 입사한 지 한 달 안 된 신입인데, 진짜 저희 점포는 버티면 버티고 못 버티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한 번 알려주고 다음에 못하면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일하면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사람이 진짜, 아니, 못하면은 못할 수 있고, 그게 한 번 더 가르쳐주는 게 그게 이렇게 힘든가? 그게 뭐, 입이 달아? 그래가지고 스타벅스가 매장 바이 매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 있는 다른 바리스타도 이전에 일했던 데에서는 한 번 알려주고 제대로 못하면은 막 엄청 화내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잘 만났나 봐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그나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 스타벅스 알바 후기 막 이런 거 올리면은 스타벅스에 대한 로망을 높이지 마라. 스타벅스는 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닌데 네가 영상에 너무 그렇게 막 꿈과 로망이 가득한 곳으로 말해놨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진짜 매장 바이 매장인가 봐요. 제가 사람을 잘 만났나 봐요. 참. 아니 근데 그거 새롭게 또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다시 교육시키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왜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착하게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근데 그게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디야 때는 제가 하도 고인물이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못하고 이러면은 좀 짜증나긴 나더라고요. 아, 저걸 왜 못해? 나도 옛날에 못했으면서. 진짜 어이없어. 여러분, 나나 잘하자. 똘비님도 그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해내버리세요. 아, 근데 저도 진짜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가지고 못 외우겠는 거예요. 레시피도 진짜 열심히 외우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이러긴 했는데 그런
빠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알려주고 다음번에 네가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뭐 다 최대 어떤 새로운 일을 접하면 최대 한 달이면 다 적응합니다. 한 달까지 한 달 적은가? 두 달까지만 버텨보시고 아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안 내빼버리세요. 아 다른 매장으로 이렇게 좋은 매장으로 가버릴 수도 없고 스타벅스는 퇴사했다가 입사가 3번까지 가능하대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못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어허. 히. 또이비님 힘내시고 벤티 사이즈 음료 많이 드시면서 힘내세요. 저도 와 진짜 한 달? 2달까지는 아 그냥 이디야나 그냥 계속 할 걸 괜히 새로운 데로 4개 주제 옮긴다고 깝쳐가지고 왜 내가 다른 그냥 이디야나 계속 할 걸 왜 스타벅스를 한다 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나 했는데 이게 2-3달 되니까 적응되니까 아 역시 스타벅스 그냥 남아있기 잘했다. 복지가 좋구나. 아 설 상여금 받고 아 스타벅스 있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어. 모네모네님 다른 매장으로 옮기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매장에서 아무래도 뭐 트러블이 있거나 무슨 뭐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옮기는 제도는 있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매장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뭐 한 매장에서 2년 동안 일해가지고 다른 매장으로 옮기거나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는 매장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역 매니저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어떻게든 1시간은 지났구나. 아마 이렇게 처음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철저하게 제가 다시 짜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내용을.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방송쯤에 진상썰에 대해서 해볼 것 같아요. 그걸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알바 썰이나 아르바이트 스타벅스에 관련된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벌써 2월 3일이 돼버렸네요. 월요일도 질 출근하시고 저는 이만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여러분 유튜브 아쿠말 입장 채널도 많이 와주세요. 유튜브 아쿠말 입장 채널에 제가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많이 올려놨고 이번 방송도 이제 순차적으로 올릴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올려놨는데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굿밤 보내시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